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행정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 전 회장 승용차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확보해 성 전 회장 주장대로 실제로 이완구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간 적이 있느냐 이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핵심 관건은 독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운전기사, 뭐 수행비서, 또 전직 지방 지역 언론인까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도 이제 증거 찾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예, 진술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진술하고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 또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걸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차량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목적지 검색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성완종 회장의 운전기사는 부여 사람입니다. 부여 질이 잘 알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도청 개소식에 가가지고 부여에 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굳이 거기까지 찍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저장 기간이 이게 법적으로 저장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남아있기가 좀 어렵고 또는 목적지 검색을 과연 그때 운전기사가 했겠느냐 이겁니다. 부여 자기 고향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하이패스 기록인데요.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도 내비게이션이면 하이패스 기록이니까요. 하이패스는 뭐 어차피 뭐 지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부여 톨게이트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충남도청 개소식에 갔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여 IC 통과했다는 하이패스 기록을 봤다는 건데, 물론 뭐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부여 통과해가지고 뭐 다른 데 간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든 부여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개소식 식에 방문했다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 사람의 진술들, 그다음에 성완종 측의 수행 비서,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 측의 전 기사, 그다음에 지역 일간지 기자까지 그 성완종 회장의 그날 개소식에 와서 어느 정도 이완구 총리와 만났다는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검찰 수사 조금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날 성완종 회장이 4월 4일 날 오후 4시 반경에 이완구 총리를 만났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팩트로 확인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만났다고 해서 이완구 총리가 돈을 다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설사 비타오백 박스를 들고 갔다라는 거 누가 본 확실한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거기서 돈을 꺼내서 이완구 총리에 줬다. 성완종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진술이 주변인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하이패스 기록으로 뭐 엄청난 소득을 얻을 거라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 두 가지 나눠 보셔야 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가 버티면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돈을 줬다는 거 본 사람이 없는 이상. 다만 이완구 총리가 지금 만나지 않았다, 그 사람 잘 모른다라고 계속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궁지에 몰릴 수 있겠으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완구 총리가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죽었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이완구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상태에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한 정황 증거를 갖고서 기소할 수 있는가? 설사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이 기소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전달했다 하더라도 안 됐거든요.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내비게이션 설사 동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동선이라는 것은 같다는 의미지, 결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 혐의 사실인 돈을 줬다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두 분 다 독대 여부보다는 안에서 돈을 주고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이 하이패스나 내비게이션 자료보다도 그 선거사무소에 CCTV가 있어서 그 기록이 남아있느냐? CCTV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겁니다. CCTV 보존 기간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과거의 기록이에요. 2년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이 아마 관련자를 소환할 겁니다.
그 당시에 캠프의 회계 책임자, 그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 또 성완종 회장 측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갔던 사람, 또 돈을 준비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 진술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예, 그거 갖고서 1차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직접 증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CCTV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 보도 보면 검찰에서 CCTV 확보해서 뭐 복원 들어갔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설사 이제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 CCTV가 어디 있었냐는 건데, 글쎄 뭐 이완구 총리가 선거 사무실 안에다 CCTV를 설치했을 리는 없고, 뭐 설사 설치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예. 그 칸막이 쳐 있는 공간에서 CCTV 아래서 돈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마 입구 또는 건물 주인이 건물 입구에 경비를 위해서 설치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그 CCTV 복원한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성완종 의장이 그날 그 상시에 왔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CCTV에 잡혔겠느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그러면 낮죠. 앞서 말한 뭐 도로상의 하이패스라든지 이런 물증들이나 CCTV 뭐 건물에 있는 CCTV 화면을 본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독대 여부까지는 독대에서 돈을 예. 받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신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예. 검찰 입장에서 만약 이걸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기소를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면 야, 이것도 봐주는 거 아니야, 뭐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날 성완종에서 온 게 맞다, 그리고 비타 500 상자를 가져 들어온 것도 누가 예. 봤다, 그리고 비타 500에 돈이 있었다라는 어떤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설사 이완구 총리랑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더라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기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약간의 그 면피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고려들을.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 가서 이완구 총리가 대응을 잘하게 되면 무죄 나갈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박상훈 변호사님께서 한명숙 총리 얘기도 하셨는데, 예. 한명숙 총리 처음의 사건, 지금 뭐 대법원 나 있는 거 말고 처음의 사건 무죄 나왔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리 공간에서 돈을 돈을 줬다는 진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총리 공간 가서 현장 검주를 했습니다. 준 사람도 어떻게 줬니? 그때 한명숙 총리 어디 앉아 있었어? 이런 것까지 다 현장 검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돈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계좌로 가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걸 기소해서 유죄까지 받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그래서 거죠. 주변 인물들을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조사하느냐도 검찰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당시 어떤 회계 식으로 책임자가 이루어질까요? 중요할 겁니다. 회계 왜냐하면 책임자? 이완구 예. 총리 측의 회계 책임자 얘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당시에 뭐 물건 하나 오는 것까지 전부 다 장부에 기재했다고 하거든요. 예. 과연 그러면은 저 경우에 과연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비타 500 박스가 들어왔느냐,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또 그 부여 선거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진술이 만약에 많은 부분이 틀리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또 성완종 회장 측의 운전기사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검찰에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거를 검찰이 조사한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로서는 과연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겠죠. 지금 회계 책임자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앞서 보도 내용을 보면 김선중 기자가 그 관행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전 의원 뭐 인터뷰를 보니까 꿀맛 같은 뭐 일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회계 책임자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오는 거 뭐 심지어 바카스 한 박스라도 기부하는 거거든요. 예. 예. 다 다 적어야 적어야 한다고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 적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행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정치 자금은 지금, 그러니까 뭐 대가성 있는 건 당연히 뇌물인 거고,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 돈을 받았을 때 대가성상 뇌물로 기소되는 거고, 대가성이 없고 그냥 뭐 정치 자금입니다 하는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처벌이 안 됐죠. 근데 정치자금법이 90년대 말에 이제 김현철 사건 이후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쉽게 말씀드려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돈은 다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아는 국회의원한테 뭐 얼마를 줬다. 그럼 국회의원은 그거를 공식 후원금 계좌에 넣어서 그거를 선관위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받은 돈은요,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성완종 회장이 준 3천만 원을 이완구 총리가 후원금 계좌에 넣어서 선관위에 신고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거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신고를 그렇게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불법 왜 정치자금이 되는 신고하지 거죠. 않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선거법이 정치자금법이라 선거법 같은 게 우리 오세훈법이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서 입구를 굉장히 줄여놨어요. 연간 후원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선거 때는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꼭 신고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고를 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쪼개서 후원금 계좌에 넣는 경우도 있다고 앞서 뭐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또 이제 사실 이 그 완사모 회장 얘기가 또 이제 추가로 지금 질문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 완사모 회장이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의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혹시나 이 완사모 회장이 그 빼돌린 돈이 이완구 총리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완사모 회장은 어떤 팬클럽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 직책이 아산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격리 직원이 좀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구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비리 횡령이지 어떤 이 이완구 총리의 지금 정치자금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성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천안지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총리를 비롯해서 성완종 리스트 8명, 이들과 관련된 계좌 추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내가 계좌 추적이요. 그 들어간 입구와 출구인데 글쎄 제 개인정보 상관한 거는 리스트에 있는 8명, 뭐 이한구 총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그 사람들 계좌 털어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계좌로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이한구 총리가 3천만 원을 불법 정치가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예. 그거를 이한구 총리가 받아가지고 본인 계좌나 어떤 측근 계좌에 넣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적어도 현금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그 받았다고 추정되는 8사람의 계좌 추적을 해서는 별 큰 소득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쪽, 준 쪽, 예를 들면 성완종 회장 쪽이나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 측근들의 계좌를 터는 거는 그건 사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성완종 회장은 지금 비망록들 같은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완종 회장이 4월 1일 날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났다고 추정되는 사람도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그날 거기 가서 만난 것 같다. 그런데 네. 뭐 3월 30일이냐 4월 1일 오전에 성완종 회장이나 경남기업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출금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맞춰보면 어느 정도 큰 동선이나 큰 윤곽의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 경우에도 줬다는 확실한 물증은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검찰은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준 쪽의 계좌 추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성완종 회장이 메모에는 그렇게 적었지만은 당사자가 부인할 거에 대비해서 뭔가 진술이나 뭘 확보를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검찰이 그걸 밝혀낼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양측이 있다면 지금 한쪽 측은 고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8명과 관련한 어떤 이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좀 어느 점에 쟁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측근이죠. 예, 이 성완종 회장이 죽게 되기 전에 자기 측근들하고 비밀 회의도 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성완종 회장도 아마 메모 남기고 죽을 때 이게 발견이 되면은 발견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네. 당사자들은 분명히 부인할 거다. 이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증인이나 어떤 물증을 남겨놓았을 겁니다. 그거를 검찰이 알 수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했을 때 얼마만큼 협조하느냐, 거기에 이 수사의 성패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측근들 말고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세요? 혹시? 글쎄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사람 뭐 5인방, 7인방 얘기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은 뭐 3사람 정도인데 그러니까 비자금이라는 게 입구랑 출구가 있거든요. 만든 사람 있고 집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으로 가장 이제 지목되는 사람 한모 부사장이죠.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성완종 회장이랑 수사 말미에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금 검찰 수사 많이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집행할 때 누가 같이 그 성완종 회장 같이 다녔냐는 건데 마지막까지 같이 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이용기 팀장이랑 그다음에 네. 박상문가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또 언론 보도 보면 죽기 마지막 날도 성완종 회장랑 뭐 시내 무슨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장부 정리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그 두 사람이 성완종 회장이 아마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비자금을 만들었던 데 관여했던 한모 부사장이랑 쓰는 데 관여했던 박상무 이 팀장 이 정도가 검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파고들 참고인이 아닐까 싶어요. 뭐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완구 총리 소환이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뭐
다각도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총리 소환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총리 소환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참 정치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시간 자체는 대통령께서 순방 돌아오신 다음 이제 순방하기 전에 총리를 소환하는 강수는 아직까지는 띄울까라는 좀 의문이 있고, 물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돈을 줬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최소한 그날 성완종 회장이 와서 이완구 총리랑 독대했다라는 어떤 참고인들의 어떤 언론을 통한 진술이 아니라 검찰에서 확실한 진술을 파악하고 난 뒤에야 마지막 단계에서 이완구 총리를 소환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이 정도. 조사할 때 신분도 중요합니다. 보통 검찰은 이러한 사건의 수사인 경우에 마지막에 부르거든요. 그때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거든요. 참고인이거나. 그렇죠. 참고인이 아닌. 예. 그래서 성완종 회장도 상당히 그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이번 수사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피조사자 신분으로 불렀다가 혐의 입증, 기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지 않을까. 그 정도 단계를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지금 단계에서? 수사할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진술이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또 총리라는 신분을 부를 적에는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났을 때 부르는 거지, 섣불리 초창기에 불러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면죄부를 주게 되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조사는 어떤 신분으로 조사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총리가 경찰에 출석할 때는 예. 아무래도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 조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고요. 이 총리 뭐 사임이든지 자진 사퇴든지 거치 결정한 이후에 총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검찰에서 소환 조사 실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순방 이후에 예. 좀 상황이 바뀔 일단 수도 있다. 신분 문제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 보면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정황이나 주변인 진술이 가장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뭐 이번 주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유력한 상황인데 혐의 입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나오는 또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 성완종 회장 측에서 전달자로 지목되는 윤모 부사장한테 돈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결국 이제 윤 부사장이 속된 말로 본인이 꿀꺽해서 배달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홍 지사에게 전달했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홍 지사의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에 가서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성 회장이 그 측근을 데리고 그 윤 부사장이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윤 부사장이 뭐 그렇다라고 진술도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검찰도 병원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했더니 윤 부사장이 홍준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보도를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 홍준표 지사를 마지막 피의자로 소환하기 전까지 모든 증거 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선출직이기 때문에 뭐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신분 문제를 검찰에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도 빠르면 다음 주 중이라도 소환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예. 왜냐하면 이미 확보될 진술이 다 확보됐거든요. 마지막이 윤모 부사장의 진술인데 윤 부사장 병원까지 찾아가서 검찰이 조사했다라고 보면 진술 조사 받아놨을 테니까 이제 남은 거는 홍 지사 소환 조사뿐이 그 없죠.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된다고 증거는 보시나요? 되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홍 지사가 검찰 출신이거든요. 부패 검사의 또 달인입니다. 그래서 예.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소 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먼저 홍 지사를 갖다가 기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수사를 갖다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소 문제는, 그리고 조사 시기 같은 것도 다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조율해가지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물증을 확보해서 하이패스 같은 자료를 지금 주말 내에 수사를 해보고 이후 이번 주부터는 이제 관련자 소환이 잇따른다고 하니까 함께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